야, 귀찮이. 조별 과제 발표 준비했어? 아, 이제 하려고.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준비하려고? 아, 지금 하면 돼. 이번 발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? 알지. 그래서 지금 할 거야. 야, 귀찮이. 장난하냐? 안녕하세요. 마블리입니다. 인생을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. 하지만 화가 나도 화를 내기는 쉽지 않죠. 참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, 티를 안 내고 싶은데도 자꾸 표정에서 티가 나고,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시죠? 인간에게 분노는 왜 생기는지, 이 화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 인간은 왜 화가 날까요? 화가 나는 이유 첫 번째, 무섭고 두려울 때.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원시시대 때 우리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잘 도망가야 했지만 잘 싸우기도 해야 했습니다. 그래서 인간은 원시시대 때부터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불리는 생존 시스템이 발달했고,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화가 나서 잘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현대 사회가 되어서도 생존 시스템은 계속 발동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생존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갑자기 화가 날 수 있는데요. 두려워서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주의해야 합니다.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. 야, 귀찮이. 집에서 나올 때 가습을 제대로 확인했어? 기억이 안 나네. 뭐? 네가 마지막에 나왔잖아. 가스 폭발해서 집 날라가면 너 책임질 거야? 화가 나는 이유 두 번째, 좌절감을 느낄 때. 현대 사회에 들어서 인간의 삶이 복잡해지고 우리 인간은 해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. 그만큼 좌절해야 할 일도 많아졌는데요. 좌절감은 보통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. 좌절을 느끼는 상황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과 관련이 있으며 이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좌절감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요. 평소에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크거나 자신의 생각이 명확할수록 쉽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생각이 너무 경직된 건 아닌지 체크해야 합니다.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. 아, 맞다. 오늘 심리 수업에 과제가 있었나? 선생님이 일기 써온 거 발표시키기로 했잖아. 뭐야, 귀찮이. 너 알고 있었어? 왜 나한테 안 알려줬어? 아, 어제 내가 얘기 안 했었나? 아이 참. 야, 귀찮이. 알고 있었으면 이런 건 미리 알려줘야지. 화가 나는 이유 세 번째,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낄 때.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. 그럴 때 생존에 위험하다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불안해질 수도 있지만 화가 날 수 있습니다. 우리 인간은 원시시대 때부터 무리에서 이탈되면 생존이 어려웠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시를 받는 것 같은 상황처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위험하다고 인식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무시받는다는 느낌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체크해야 돼요.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. 저 녀석 인사도 안 하네? 야, 귀찮이. 너 나 쌩까니? 인사 안 해? 화가 나는 이유 네 번째,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. 회사 같은 어떤 조직 내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요. 이 역시 생존에 불리한 상황으로 인식이 되면서 화가 날 수 있어요. 조직 생활을 오래 한 저 마블리 역시도 부당한 경험을 많이 해보았는데요.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싸워서 헤쳐나가라는 의미에서 분노가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억울한 것이 맞는지 객관적인 것인지 체크해봐야 돼요. 이번에 귀찬이 양 실적이 인정되어 대리로 진급되었어요. 다들 축하해주세요. 와, 이런 일이. 감사합니다. 아니, 실적은 내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왜 귀찮이가 진급해요? 이거 맞아요?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? 첫 번째, 단기적인 해결 방법.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
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화를 내다가는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.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크게 화를 내지 않는 방법들을 알아볼게요. 15초 멈추기. 보통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에는 우리의 이성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에요. 화가 폭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순간을 멈춰야만 하는데요. 딱 15초만 멈춰보세요. 화나는 상황이 생기면 속으로 스톱이라고 외치고 15초를 참으면 다시 이성이 돌아올 수 있어요. 환경을 바꾸기. 인간은 장소에 따라 감정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. 너무 화가 날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 보세요. 호흡에 집중하기. 호흡을 천천히 하다 보면 폭발하는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는데요. 호흡 말고도 운동, 먹는 거,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등 다른 것에 주의 전환할 수 있는 행동을 해보세요.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? 두 번째, 장기적인 해결 방법. 화가 날 때 평소에 화를 잘 다루는 훈련을 하면 폭발하는 순간에도 잘 대처할 수 있어요. 하지만 평소에 훈련을 해야 가능한 방법이에요. 화가 나면 참지 말고 표현하기. 나 전달법. 분노가 생기면 참을수록 쌓였다가 한 번에 폭발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평소에 가능할 때마다 화를 표현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. 상대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 전달법을 추천드려요.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상대방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감정이 이렇다고 내 상태를 알리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상대가 내 연락을 답장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쳐요. 평소 같았으면 네가 연락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표현했다면 나 전달법은 너가 연락을 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서운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자신에 대해 관찰하기. 평소에 자신에 대해 탐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왜 화가 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분노가 생겨도 잘 대처할 수 있어요. 매일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,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, 이 생각과 감정은 어디서 생겨났는지 글로 써보세요. 이 과정이 혼자 하기 버겁다면 심리훈련가에게 도움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무의식적인 생각 바꾸기. 평상시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무시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 특히 더 화가 날 수 있는데요. 그 분노가 일어나기 직전에 자동적 사고라고 불리는 스쳐 지나가는 무의식적인 어떤 생각이 있을 거예요. 그 생각을 찾고 분석하는 훈련을 하면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. 이 작업은 심리치료의 일종인 인지행동치료의 한 과정으로 뇌과학자 장동선 교수님이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중 하나로 소개한 바 있는데요. 이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하는 심리치료사를 찾아보거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마블리에게 컨택할 수 있어요. 여러분,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공부해야 할 것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하고 참 어렵죠?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.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꾸지 않는다.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둔다는 말이에요. 인간이 가장 고통을 느낄 때가 바꿀 수 없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라고 해요.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마음 편하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. 마인드 블링의 마블리였습니다.